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마련됐지만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공사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초등학생들의 위험천만한 등하굣길.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어린이 보행권의 실상,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공사 차량 한 대가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 말뚝을 밟고 지나갑니다.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왕복 차선을 가로질러 공사장 진입을 시도하지만 이내 인도에 설치된 기둥에 부딪히고 대형 트럭이 불법 주정차된 레미콘을 피해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사이 그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위험천만한 상황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하지요. 예, 안전요원들이 어차피 지금 보시다시피 한 분이 인력이 나오셨는데 그거 갖고는 이 많은 아이들을 안전에 대해서 거의 방치된 거라고 봐요. 언제는 이거 제 옆으로 지웅 지나간 적 있어요. 소리가 크기도 하고 반에서 들리면은 드링 이런 소리도 나가지고 좀 시끄럽기도 해요. 학교 후문 옆에 대형 공사 차량들이 드나드는 건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11층 규모의 행복기숙사 신축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차량들이 공사장에 진입하려면 불법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 시간 공사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교 시간에 공사 차량 운행 금지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날이 있고 그럴 때면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등교 시간에 공사 차량 중단이 최선의 판단인지 취재진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건 사고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2019년 모두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숨진 어린이들의 연령입니다. 2017년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인 4명이 나왔고 2018년에는 7살 2명과 초등학교 1학년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6살 2명과 초등학교 1학년 1명 등 모두 6명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저학년들의 하교 시간이 안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현장 영상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누락이 됐다면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 이렇게 대형 공사 차량과 대형 중기계들이 동원될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누락된 거 자체가 문제고요. 관련 법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정도 규모의 신축 공사는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750여 명을 수용할 행복기숙사는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한 내역이 없고요. 법적인 이 기준에서 만약에 제외가 되면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그렇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을 마냥 둘 수만은 없는 상황.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에 대안을 물었습니다. 대지를 보고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중앙건축법에 있는 것까지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당분간은 좀 현상은 유지될 것 같고. 교통대책을 총괄하는 경찰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가장 좀 우선시 돼서 요새는 이제 교통심의라든가 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서 그 주민들 그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면 저희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측은 불법 좌회전에 대한 주민 민원 등으로 레미콘 등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하루 2천여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선 절선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중앙선 절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우선이라고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주처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TBS 취재가 시작되자 협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저 학년들이 몇 시에 집중적으로 하교를 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 시간대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은 서로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협의를 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당장 하교 시간 안전 지도사를 확대하고 성북구 교통행정부서에 경찰 건축부서와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사와 미래 대학생이 될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모두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신속한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